예, 친문에서 친명으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네. 이거 규정을 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40여일 뒤면 사실은 이제 5월 10일부터는 거대 야당이 되죠.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신임 원내대표로 박홍근 의원이 어제 선출이 됐는데요. 어제와 오늘 이 박 신임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의 방향을 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정견 발표와 또 오늘 회의 때 나왔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쳐보겠습니다. 적대적 관계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보복, 검찰의 전액이 현실화되면 모든 걸 내걸고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습니다. 여야가 얼마만큼 협력하는가는 전적으로 윤석열 당선자의 의지와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 먼저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잠깐 살펴보면 86그룹의 사실 막내격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69년생이고 경희대 총학생회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전대협의 의장 대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박원순계로 불려서 장례 때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지난 대선 기간에는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 뭐든 비서실장이면 최측근 아닙니까? 그래서 또 친 이재명계 핵심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이제 박홍근 의원하고 박광온 의원의 양강 대결이었다라는 전망들이 많았었는데 박광온 전 사무총장의 경우는 이제 친이낙 관계로 분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친명과 친낙의 대결이었는데 친명이 이겼다. 무게중심이 권력 중심이 이동했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김윤덕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같은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너무 막 개파 대립으로 이렇게 보는 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 큰 흐름이 있었던 거죠. 저번 대선 때 예.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을 미는 흐름이 있었고 또 우리 이낙연 전 총리님을 미는 흐름도 있었고 정세균 전 총리를 미는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 흐름들이 경선 과정에서 끝나고 하나가 되어서 이번 윤석열과 어떤 대결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깝게 졌는데요. 우리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우리 이재명 후보와 함께 했던 분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흐름들이 계속해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들 원내대표 선거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이재명을 만들었던 흐름이 결국 이번 대선에서 비록 졌지만 어떤 이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전 자산이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렸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활동해왔는지도 많은 어떤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후보의 큰 흐름과 함께 서 있는 그런 박홍근 의원께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윤덕 의원님은 경선 과정에서 친 이재명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박홍근 의원하고 예. 저는 이제 조직본부장을 했으니까요. 예. 같이 활동을 했죠. 예. 좀 시청자들이 일단 좀 예. 참고해서 그거 같이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러면 박광온 의원과 박홍근 의원의 뭐 친낙 친명의 대결이다. 그거는 좀 너무 나갔고 이제 지금은 다 친명계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큰 흐름 속에서 저는 놓여있다고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약간 너무 개파 대결로만 보는 시각을 좀 약간 좀 벗어나 달라. 우리 민주당이 좀 더 어떻게 해 나가는 게 야당으로서 또 강한 야당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연히 지금 1차 투표하고 나서 이 네 분이 추려졌었잖아요, 보면. 근데 네 분이 박광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건 맞는 것 같고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후보 비서실장이었던 것도 맞는 것 같고 이원욱 의원은 당내 경선 관계에서 정세균 열성적으로 했었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열린우리당 출신이고 각각 다 달라요 보면. 예, 열린민주당. 가령 뭐 이낙연 쪽에서 2명이 나오고 뭐 이재명 쪽에서 뭐 3명이 나온다 이러면 뭐 또 그러는데 희한하게 지금 구조가 그렇게 됐었고 이제 그다음에 박홍근 한 표 차이 났다고 오늘 어디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뭐 82표하고 83표 차이가 이게 이제 검증이 안 돼서 확인되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예. 어쨌든 보도가 그런 보도가 뭐 났어요. 일부 당직자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번 김인덕 나왔죠. 의원님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살짝. 저도 모릅니다 사실. 아 정말이에요? 예. 일단 친 공개를 안 했기 이재명계 때문에.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시나요? 예, 모릅니다 사실. 근데 확실히 어쨌든 어플을 걸었군요. 예. 근데 그 기사가 맞다면 어쨌든 이낙연, 이재명이 지금 팽팽하게 지금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기사를 가지고 분석을 예. 해본다면 또 한 가지가 대선 과정에서 지금 대장동 문제라든지 뭐 성남 FC 문제라든지 뭐 백현동 문제라든지 사실은 전부 이낙연 캠프에서 나왔던 것을 민주당 당내 경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우리 이제 국힘 쪽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걸 인계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제 공격했던. 2차 본싸움이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어쨌든 이 대장동 문제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 사실관계들도 나왔던 것들이 상당 정도가 있고 그러면 이낙연 후보 캠프에 참여하셨던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이낙연 후보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판단, 평가가 이게 당내 경선이 끝났다고 해서 그 평가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사실관계라든지 머릿속에 상황 분석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싸움을 붙일 건 아니지만 예. 현장 취재를 해보면 저희 후배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예전에 보면 우리 개파 없어라고 하지만 친이계 진박계 개파는 상당히 의논이 오래 갔고요. 이번도 보면 뭐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친한 의원들이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게 배타적이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거고 뭐 있긴 있더라고요. 저도 너무 보면. 이렇게 막 갈등 구조로 예. 보기보다는 저는 이번 저희가 이제 경선이 끝나고 대선 과정에서 사실 똘똘뭉쳐가 한 게 있고요. 오히려 과거에 특히 저희 호남 쪽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으로 탈당했던 그런 분들까지 다 받아줬거든요. 저도 2016년 총선에서 0.9%로 졌어요. 네. 그때 이제 그 국민의당 탈당하신 분들한테 감정이 남아있죠. 왜 없겠습니까? 느닷없이 탈당해가지고 그냥 배척 한순간에 떨어졌는데. 근데 오히려 이번 경선 끝나고 또 저희가 대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원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 포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도 있기 때문에 너무 개파 싸움으로만 봐지 말아달라 예. 뭐 그런 부탁이고요. 다만 이제 숙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숙제는 이제 우리 이제 비대위가 거의 완성단계에 가 있기 때문에 예. 비대위를 잘 운영하는 주체로서 비대위원장님들과 함께 일을 제대로 하는데 어떤 당내 통합과 또 강한 야당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워낙 지금 선거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번 대선 지고 지방선거 또 질 수 없지 않습니까? 예. 최선을 이제 제 다해야 어깨가 됩니다. 무겁겠죠. 오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박홍근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지만 며칠 있으면 이제 거대 야당의 원내대표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이렇게 직접 장제원 비서실장이 난을 들고 가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달했고요. 저 난은 장제원 실장이 이제 본인 얘기입니다. 직접 골라서 사왔다. 네. 당선인께서요, 아니면 장 실장께서요? 제가 알기로는 저기 당선인께서 직접 당선인께서 직접 골랐다니 그래야 뉴스가 되는 거겠죠? 예. 네. 장 의원 얘기로는 제가 직접 골랐다라고는 했습니다. 네. 예, 그거는 혹시 제작진에서도 사실관계 틀리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 의원이 골랐다고 그러셨구나. 하는데, 네. 예, 당선인의 얘기를 전한 걸로는 윤석열 당선인의 얘기를 전하는 거는 원내대표단을 박홍근 원내대표의 신임 원내대표단을 인선한 뒤에 꼭 한번 식사 자리를 모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에게 잘 전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꾸려지면 이른바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식사 정치를 했는데 여당과 지금 민주당과 식사를 하는 게 가장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얘기 지난번에 이제 당선인께서 말씀하시는 게 국회 상임위원장들하고 직접 전화 통화도 하시겠다. 예. 그다음에 식사 정치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가리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 상대 정당의 가장 주요한 결국 원내대표하고 식사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일이겠죠. 예. 저는 좀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이제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만나는 게 뭐 복잡합니까? 식사 함께 하는 거죠. 얘기도 하는 거고 남도 주는 거고 뭐 이런 건데요. 저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미리 뭐 빨리. 협상하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전 대통령과 또 미래의 대통령과 현 대통령의 만남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쿨하게 뭐 좀 우리 신임 박홍근 원내대표 밥 한 끼 먹자 이런 것처럼 저는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좀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랬으면 참 좋겠다. 예. 글쎄,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좋겠는데 왜 국민의힘 인수위에서는 안 합니까? 아니 일단 벌써 하는 총재부터 그냥 인사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저기 5년 임기 대통령 중에 4년을 같이 하면서 통화 정책을 경제 정책을 해야 될 하는 총재를 예. 지금 2달 남은 대통령 임명을 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근데 저는 제가 아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예. 하느님의 독립성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독립- 또 그냥 독립적으로 하면 되지 아니 않나라는 의견은 생각도 들고요. 독립적이지만 예. 서로 호흡을 맞추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가장 중요한 네트워킹의 기본인 거죠 보면. 아니 이게 예. 팩트가 또 이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건 좀 너무 많이 나간.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양쪽에서 예. 싫어하는 건 아니었다. 이창용 신임 총재에 대해서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있는 것 근데 같아요. 문제는 예. 저기 어제 이제 윤석열 당선인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2027년 3월 10일이 되면 후임 대통령이 결정이 되면 예. 인사권 행사 안 하겠다. 음. 후임 대통령한테 아예 넘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하니까 전재수 의원이 모 방송에 나가서 그거 좋은 말씀이다. 입법적으로 뒷받침해 주겠다라고 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문재인 청와대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5월 9일까지 2027년 5월 9일까지 윤석열 당신 대통령도 인사권 행사하고 나 문재인도 2022년 5월 9일까지 인사권 행사할게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현재 분위기로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예. 얘기를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뭐 어쩌자고요. 이 뒤에는 이제 5월 9일까지는 내 인사권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도 그렇게 행사하시오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못 아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네. 그렇게 막 고집 피우듯이 네. 뭐 앉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어쨌든 임기가 5월 9일까지인 분에게 네. 마치 당선인 신분에 와서 여러 가지 불법적 위법적 일들을 막 하니까 네. 그럼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안 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임기 때 지키겠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 있지만 좀 그건 좀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말들로 서로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 저는 쿨하게 예. 식사 함께 하자. 이게 그러니까 훨씬 이제 더 좋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거죠. 느낌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겉으로 말씀은 쿨하게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듯한 말씀이지만 실은 내용은 그러려면 아예 직접 전화해서 그냥 쿨하게 식사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 뭐 통일동 가까우니까 그냥 뭐 한 5분 걸어오시면 되니까 걸어가시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건 공식적으로 지금 당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지금 분탕질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러지 말고 우리 둘이 만납시다를 대변인 통해서 굳이 하자면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 객관적으로 상대 당선인 측을 모욕 주는 얘기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대통령 임기가 5년인데 임기를 10년처럼 대통령 하는 방법이 한 두세 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임기 5년 동안에 예산을 실컷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해놓은 빚 갚느냐고 정신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임기 끝나갈 무렵에 그냥 가능한 사람들 인사를 그냥 다 알박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후임자 임기 동안 내내 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상황 정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면.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거 하나만 저 네. 김인덕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친 이재명계로 네. 분류되는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잖아요. 예. 일부에서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8월 전당대회 때 그래서 네. 이재명 고문이 나오는 거 아니냐. 당대표로. 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엊그제 네. 이고은님과 통화했거든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어떤 선택해온 기준이 어떤 국민들의 요구였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지금은 지방선거 이제 한참 시작해서 예. 지금 결과도 안 나와 있고 또 저희는 대선 치고 굉장히 지친 상태고 저도 뭐 0.9% 접었는데요. 이게 0.9% 잠이 안 오죠. 예, 국회의원 저도 잠이 안 오는데 0.73% 대통령 지고 나면 저는 그 심정이라는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께 일단 쉬셔야 된다. 무조건 쉬셔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그 지방선거 거치면서 그 상황 속에서 뭔가 이재명 후보의 고민이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 과정에 나오는 것이지. 그 지금 상황 따라서 뭐 한 7월이나 이렇게 결정을 해도 되는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본인이 그런 또 그러면 흐름이 이제 있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을 패한 뒤에 몇 년간 이제 좀 떠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로 갈 것보다는 뭐 상황에 따라서는 8월에 나올 수도 있는 그렇죠. 확정은 그럼 안 다 열려 됐지만 있는 열려 거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